당신은 혹시 어느 노인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매일 반복되는 그 발걸음이 사실은 수십 년간 간직해온 한 약속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천천히 올라가는 구불구불한 나무 계단, 오래된 집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 노란색 조명이 어렴풋이 새어나가는 계단 아래에서 할머니의 발이 보입니다. 할머니는 혼잣말로 말합니다. 벌써 또 그날이 왔구먼. 이젠 계단 하나 오르기도 숨이 차지만 그래도 안 갈 순 없지. 손에 꼭 쥐고 있던 작은 녹슨 열쇠를 꺼내 쥐고 문 앞에서 한 박자 멈춰선다. 숨을 고르고 작은 기침 한 번 합니다. 아이고 우리 순철이 잘 있지? 오늘은 꼭 내 목소리 한번 들어야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문에 넣고 딸깍 소리가 납니다. 오래된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고 안에서 먼지 냄새와 함께 햇살 한 줄기가 쏟아집니다. 할머니는 한 발 한 발 다락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한구석엔 낡은 녹음기와 테이프 더미, 빛바랜 사진 액자, 손때 묻은 일기장들이 놓여 있습니다. 할머니는 앉으며 중얼거립니다. 여기 아직도 그대로네. 이 작은 다락방이 내 마음 한구석 같아. 묵은 나무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 빛은 창문을 타고 비스듬히 들어오며 먼지를 부유시킵니다. 한켠에는 쌓여있는 낡은 상자들. 상자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로 1972년 순철이 초등학교, 편지함 등의 손글씨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한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끌어냅니다. 먼지를 톡톡 털고 뚜껑을 열자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과 낡은 편지, 빛바랜 일기장이 차곡차곡 담겨 있습니다. 손때 묻은 일기장에는 삐뚤빼뚤한 손글씨. 우리 순철이 오늘은 유치원에서 종이접기를 배웠다. 흑백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어린 소년과 젊은 부부의 모습. 편지 봉투는 어린아이의 필체로 엄마에게라 적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다락방 계단을 오른다. 그리고 늘 그 상자를 꺼내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마치 어제 일처럼 조용히 껴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 한 장을 꺼내고 낡은 돋보기를 쓰고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눈동자가 떨리며 글자를 더듬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지만 눈가는 젖어듭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마치 누군가의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 편지엔 이미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담긴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나 곧 갈게. 다락방 창문을 통해 비치는 파란 하늘. 할머니는 먼 하늘을 응시하며 입술을 꼭 다무냐. 낡은 기와지붕과 좁은 골목길, 벽에 기대어 웃고 있는 젊은 이순자와 군복을 입은 태수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골목 끝 작은 철문 너머로 담쟁이가 흔들립니다. 두 사람은 함께 다락방이 있는 낡은 2층 집 앞을 걷고 있습니다. 순자는 수줍은 듯 태수의 팔을 꼭 끼고 태수는 떠날 날이 다가온 듯 무거운 눈빛입니다. 태수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이 집 난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좁지만 햇살도 잘 들고 다락방도 있고 꼭 너랑 늙어가고 싶은 집이었어. 순자는 고개를 떨군 채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돌아오면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정말이지? 태수는 웃으며 순자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응. 내가 꼭 돌아올게. 매일 그 다락방에서 널 위해 편지도 쓰고 같이 아침볕도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같이 늙어가고 싶어. 순자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손끝이 떨리며 태수의 군복 옷자락을 잡습니다. 순자 눈을 먹이며 전쟁이 뭐라고 꼭꼭 살아서 돌아와요. 내가 기다릴게요. 하루도 안 빠지고 다락방 창문 열어둘 거예요. 당신 냄새가 들어오게. 태수는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순자를 안습니다. 바람에 담벼락에 풀잎이 흔들리고 멀리서 기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태수가 귓가에 속삭이듯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못 돌아오면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세상이 날 놓은 거야. 그래도 너만은 나를 잊지 마. 나 이 세상에 너 하나야. 순자는 울음을 꾹 참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다락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이 와도 가을이 와도 태수가 약속했던 그 자리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태수가 순자의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순자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고 태수의 얼굴은 담담하면서도 무겁습니다.
태수는 웃으며 말합니다. 겁내지 마. 전쟁이라고 해도 난 반드시 돌아올 거야. 순자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흐느끼며 말합니다. 다치면 어떡해요? 죽으면 어떡해요? 태수는 왼손으로 조그마한 열쇠 하나를 꺼내어 순자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건 다락방 열쇠야. 매년 6월 15일 그날엔 꼭 다락방 문 열고 나를 기다려줘. 나도 어디서든 그날엔 꼭 너 생각할게. 열차 기적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의 환호와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태수는 뒤를 자주 돌아보며 떠나고 순자는 손에 쥔 열쇠를 가슴에 안고 흐느낍니다. 90세 노인 순자가 먼지가 쌓인 서랍을 열고 그 속에 고이 모셔둔 작은 열쇠를 꺼냅니다. 마치 그날의 감정을 그대로 꺼내듯 손끝이 떨립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소속도 알 수 없이 전쟁은 사람을 앗아갔고 그녀에게 오기로 했던 편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답 없는 기다림은 삶이 되었고 그녀는 매년 같은 날 그와 약속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색빛이 감도는 시골 마을 골목. 겨울 햇살이 비추지만 차가운 바람이 골목 사이를 스친다. 이순자 할머니를 기억하는 마을의 작은 슈퍼 앞에 나무를 다듬고 있던 이웃 아주머니의 힐머니에 대한 기억은 순자 할머니요? 에이, 우리 동네에선 제일 오래 사신 분이에요. 근데 참 조용하세요. 사람들한테 먼저 말 거는 법도 없고 항상 혼자 다니세요. 근데 신기한 건요, 꼭 매일 오후 3시쯤 되면 다락방에 올라가시더라고요. 처음엔 물건 가지러 가는 줄 알았는데 늘 빈손으로 내려오세요. 언젠가 한번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시던데 그 눈빛이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마을의 작은 편의점. 내부는 조용하고 계산대에 앉아있는 20대 후반 여성 점원이 할머니를 이렇게 기억한다. 순자 할머니요? 매주 꼭 오세요. 근데 특이하게 늘 편지 봉투 하나씩만 사가세요. 진짜 딱 하나만요. 그 편지 어디로 보내시는 줄 아세요? 아뇨. 보낸 적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늘 조용히 들고 가시기만 해요. 어디다 쓰시는 걸까 가끔 궁금했죠. 가게 앞 나무 아래서 혼자 편지를 쓰시는 걸 본 적도 있어요. 그게 마치 누군가에게 말을 걸듯이 써내려 가시더라고요. 사람들은 할머니가 조용하다고 말하지만 할머니의 하루는 누구보다 깊고 무거운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벤치 위에서, 그리고 매주 사가는 봉투 속에 그녀는 잊힌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느 조용한 아침 낡은 우체통 뚜껑이 삐걱이며 열리고 우체부가 손에 든 우편물을 조심스레 넣습니다. 그중 한 통 바랜 노란색 봉투가 눈에 띕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레 우체통을 열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하나, 둘 광택 종이 광고 사이에 끼어있는 오래된 우편 하나. 그녀는 맨 아래 있던 그 편지를 집어들다 손이 멈칫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혼잣말을 합니다. 이 종이 오래된 건데.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옅은 안경을 꺼내 끼고 떨리는 손으로 발신인을 확인합니다. 이 글씨체 이건 설마. 손이 부르르 떨립니다. 그녀는 마당에 놓인 평상에 조심히 앉아 봉투를 열기 전 몇 번을 망설입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습니다. 편지지가 바람에 살짝 날리듯 펼쳐집니다. 순자야, 이 글이 내게 닿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난 60년 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다. 전쟁이 끝난 후 나는 심하게 다쳐서 신분도 기억도 잃은 채 병원에 실려갔고 그렇게 한국과는 끊겼단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서야 내 이름과 고향 그리고 내 이름이 희미하게 떠올랐지.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 그 다락방에서 나와 함께 늙어가고 싶다고 말해준 바로 너. 할머니가 입술을 꾹 다물고 편지를 읽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한 줄기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이 주소로 탑장을 해주겠니? 그날 그 다락방에서 약속했던 대로 나는 아직 널 기다리고 있어. 편지 말미엔 희미한 사인과 함께 어느 요양원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입술을 떨며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태수야, 정말 살아있었구나. 바람이 스친 대문 위에 붉은 동백꽃 하나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오후에 부드러운 햇살이 창문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오래된 옷장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열쇠 꾸러미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문을 열며
먼지를 털어냅니다. 옷장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그 안에는 비닐에 곱게 쌓인 채 고이 걸려있던 한 벌의 정장이 보입니다. 오랜 시간 손도 타지 않은 듯한 하지만 손질은 정갈한 옷입니다. 이 옷 그날 입으려 했던 건데 할머니는 정장을 꺼내 침대 위에 조심스레 펼치고 자세히 보면 단추 하나하나에 손바느질한 흔적이 있습니다. 스카프, 작은 브로치까지 곁에 놓여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편하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그날 너랑 다락방에서 다시 만나면 입고 있으라며 내가 일부러 사놨던 옷이지. 정장을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눈엔 눈물이 맺힙니다. 다시 장롱 속 구석에서 꺼내든 여행 가방에 손수건, 편지,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기념품 하나를 조심스레 넣습니다.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번엔 내가 가야겠네.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찾으러 갈 차례지.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으며 창가의 햇살 아래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단아하고 고요합니다. 이른 새벽, 공항 자동문이 열리며 천천히 할머니는 손에 오래된 갈색 트렁크 하나, 어깨엔 얇은 쇼를 걸치고 들어옵니다. 공항 출입문 앞 수많은 인파 속에 섞여 있지만 유독 고요한 존재인 할머니는 비록 등은 굽었지만 걸음에는 결연함이 있습니다. 90세. 세상의 많은 이들이 기억 속에 잠기고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그 나이에 한 노인은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행기 탑승 수속 중인 할머니는 직원의 손에 여권을 건네고 미국행 티켓 위에 적힌 이름 이순자. 작은 떨림이 손끝에 전해지지만 표정은 담담합니다. 아무도 할머니에게 익히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나이에 비행기를 타는 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창밖 비행기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옆모습은 눈가의 주름 속에 지나온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편지 한 장을 꺼내 다시 읽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속삭이듯 혼잣말로 말합니다. 태수야, 나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보딩 게이트를 통과해 비행기로 향하는 긴 통로로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 여정엔 짐보다 무거운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슴 깊이 품었던 사람, 아직도 잊지 못한 단 하나의 사랑. 비행기는 이륙하고 창밖에서 떠오르는 햇빛이 할머니의 얼굴을 감쌉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리움은 그녀를 다시 앞으로 걷게 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를 마지막 기회. 할머니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햇살 가득한 한국의 작은 마을, 시골길 끝자락에 천천히 한 차가 멈춥니다. 차 문이 열리고 이순자 할머니가 먼저 내립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내려오는 백발의 남자는 바로 태수입니다. 두 사람의 손이 서로를 꼭 쥐고 있습니다. 그 손에는 주름이 가득하지만 그보다 깊은 신뢰와 온기가 묻어납니다. 세월은 두 사람의 얼굴에 주름을 남겼고 시간은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었지만 마을 입구에서 동네 주민들이 줄지어 서서 박수를 칩니다. 어린아이부터 팩발의 노인까지 모두가 밝은 미소로 맞이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감격스레 말합니다. 순자 할머니,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오셨네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수를 살며시 돌아봅니다. 태수는 조용히 웃으며 마을을 바라봅니다. 어렴풋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눈빛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이겼습니다. 기억은 나이를 이겼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마을 골목을 걸으며 오래된 담벼락, 낡은 정자, 그리고 예전의 집터가 스쳐 지나갑니다. 태수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 골목 기억나? 그날 내가 널 처음 데려다준 길. 순자가 대답합니다. 그날 이후로 난 한 번도 이 길을 혼자 걷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둘은 마을 언덕 위 작은 벤치에 앉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멀리 여물어가는 농가, 들꽃이 핀 작은 길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약속은 결국 지켜졌습니다. 다락방에서의 한마디, 편지 한 줄, 흩어질 뻔한 마음들을 끝내 하나로 묶어준 그 약속. 이제 그들은 다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함께 살아갑니다. 기다림은 끝났고 이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조용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드는 다락방. 이제 이순자 할머니 혼자가 아닙니다. 책장 위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머그컵.
그 옆에는 나란히 놓인 두 사람의 사진, 젊은 날의 흑백 사진, 그리고 최근의 컬러 사진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사진 틀에 손을 대는 할머니의 손. 그 손끝은 부드럽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다락방이란 오래된 기억이 잠든 곳이라고. 하지만 이순자 할머니에게 다락방은 매일을 견디게 해준 희망의 자리였습니다. 다락방 한쪽 벽에는 태수가 보냈던 편지들과 순자가 남긴 짧은 메모들이 조용히 걸려 있습니다. 매일 그 계단을 오르며 그녀가 붙잡은 건 잊혀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이어질 약속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넘어가는 노을, 붉은 햇살이 다락방 천장을 천천히 물들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가만히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웃습니다. 그녀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다락방에도 당신이 있기를. 당신이 누군가의 희망이기를. 감사합니다.